네, JLK 대표이사 만나고 와서 사실 CEO들 많이 만나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눈빛이 어떤지 이런 걸 많이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자, 이어서 저희 또 본연의 코너 터닝포인트로 시장 이슈들과 종목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메스타 하창한 본부장 오셨고요. 주식명가 MTNW 허반석 어드바이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부지런히 달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 보여주십시오. 네. 예, 마이크론이 AI에 대한 우려들을 불식시키면서 우리 오늘 반도체를 강하게 끌고 있는데, 예, 모건 스탠리가 틀렸나? 네. 반성문 쓴답니까? 참외로? 이건 여담이고. 자, 사실은 그전에도 반도체 과하다. 계속 이제 기회라고 얘기를 하셨었잖아요. 그죠? 네. 이제 어떻게 오늘 반영하는 거에 대해서 영향력 또 이후의 스탠스 하창한 본부장님. 네, 저는 뭐 기대감을 더 가지고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모건 스탠리가 틀렸다라는 것은 뭐 이번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그리고 가이던스를 보시면 다 컨센 상에도 실적도 잘 나오고 그다음에 가이던스도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업황이 너무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정도는 아니다라는 걸 이미 우리가 확인을 했고, 또 모건 스탠리가 약간 선행적으로 좀 지표를 두 개 줬죠. 일단은 이제 엔비디아에 대한 블랙엘에 대한 굉장히 좋은 얘기를 했습니다. 블랙엘 45만 개 팔릴 거고 10빌리언 정도 수익성이 빠르게 좀 반영될 거다, 그런 얘기 있었고요. 그다음 TSMC 목표 주가 상향도 했었죠. 그게 이제 이번 주에 다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영향으로 있었던 부분들 좀 꽤 반응 나올 거고요. 확실히 마이크론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없었던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이장까지 포함하면은 뭐 지금 거의 한 19%? 뭐 아까는 한 20%까지 이제 마감에다 플러스 CL까지 해서 그 정도까지 올라가는 거 보면은 확실히 오늘 좀 본장에서도 좀 움직임이 나올 것 같고요. 좀 너무 아쉬운 게 오늘 이제 주간 실업 수당 청구 건수와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 부의장 발언, FOMC 의원 4명의 발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은 거슬리긴 하지만 만약에 무난하게만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본장에서 뭐 굉장히 좋은 흐름들이 나타날 거고요. 오늘 우리나라에서 반응이 좀 일부 되고 있지만 만약에 본장에서 연속성까지 보여준다고 한다면 뭐 다음 거래일까지는 그래도 반도체의 약진이 지속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두에 엔비디아의 블랙웰을 얘기를 한 거는 이미 모건 스탠리가 굉장히 안 좋게 얘기하던 모건 스탠리조차도 블랙웰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라는 점, 그 얘기는 즉슨 4분기까지의 이런 엔비디아발 모멘텀이 여전히 유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는 좀 연속성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허반석 위원님께 다만 지금 SK하이닉스가 9% 오르고 있습니다. 하루의 상승률로는 사실은 센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한번 팔아주고 다시 살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전술적으로. 반도체도 그렇고 2차 전지도 그렇고 늘 차트상 저위험 구간이라는 키워드로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미 추석 연휴 이전 3주 전부터 반도체에 대해서 저점 매수를 우리는 시작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드렸고요. 3주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이다라는 이야기. 삼성전자는 주봉상 200주선 아래에서, 그리고 연봉상 5년선 아래에서는 뭐 확신이라는 단어를 방송이나 우리 투자자가 가질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 구간에서는 주요한 필승 구간이었다라는 비유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하나하나 증명되는 방송, 고품격 MTN 시청하고 계신다라는 이야기 다시 드리고 싶고요. 일단 글로벌 IB에서 겨울파리 보고서가 자꾸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혹시나 그때가 차트상 저위험 구간이라면 우리는 그곳의 적어도 매도하는 자리는 아니다라는 이야기 다시 드렸고요. 마이크론 실적 발표와 함께 동반 상승하고 있고요.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외국인들의 선물이 5거래일 연속 매수로 들어오고 있고요. 오늘 1조 3천억 원 이상의 외국인 매수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삼성전자가 3%, SK하이닉스가 9%, 10% 막 올라가고 있을 때 이때 따라 들어가시는 분들은 나는 한 5% 정도의 손실은 감안하고 들어갈 거야. 1년, 2년 이상 오늘만 기다려왔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늘 매수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만요. 삼성전자 64,000원 아래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선호주로서 테크윙,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 ISC 언급드리겠습니다. 네. 자, 반도체가 이제 겨울이 풀리면서 대단히 다행스럽습니다. 네, 지수도 끌어올리고요.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요. 네, 2차 전지도 기대감이 꽤 있으면서, 그죠? 조금 숨고르기지만 기대감이 있죠. 오늘 시간상 이제 한 분씩만 얘기를 듣겠습니다. 2차 전지는 하창한 본부장님 얘기 들을 거고요. 뭐,
특별히 요행은 꼭 해야겠다는 얘기 있으면 첨언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한 분씩 듣겠습니다. 하창한 본부장님, 2차 전지 지금 상황들 또 관심 종목은요? 네, 뭐 일단은 실적이 안 좋을 겁니다. 실적은 안 좋을 거고 거기에 따른 반영이 다 끝났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왜냐면 많이 떨어진 거가 다 반영이 됐다라고 하기에는 뭐 좀 지금 희망회로가 상당히 많이 생기고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출렁거림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그 출렁거림을 이용해서 매수를 해보자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좀 상황이 달라지고 있죠. 테슬라 같은 경우도 주가가 많이 떨어졌던 이유가 출하량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출하량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 물론 로보택시가 좀 주이긴 하지만요. 그런 부분들로 좀 반등의 서막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또 독일에서도 전기차 보조금을 다시 좀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럽 지역에서 사실 전기차의 수요가 많이 줄어든 첫 번째 계기가 이제 독일에서부터 보조금을 줄인 건데 이제 그런 업황적인 부분이 좀 살아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네. 금리 인하 시기에 바이오와 배터리는 어쨌든 단연 수급이 계속 쏠릴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펀더는 안 좋아도 이제 수급적인 부분이나 업황이 턴이 되는 그런 기조가 일부 보이다 보니까 그럼 무엇을? 저는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 이런 이제 좀 대표적인 종목군들을 먼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예. 뭐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사실 단기적으로 수급으로 트레이딩하는 건 나쁘지 않지만 좀 연속성 있게 하기에는 조금은 부담스럽지 않나 정도로 정리드리겠습니다. 2차 전지도 관심이 꽤 이제 올라와요. 그동안 고생 많이 했잖아요. 사실 2차 전지 네. 그죠? 회복이 되고 있고요. 다음 보여주시겠어요? 5장 터닝 포인트. 중국 부양책 효과로 화장품주들이 어제 뭐 급등을 했었습니다. 오늘은 조금 이제 쉬어가는 건데요. 네. 호반석 의원님, 뭐 물론 수출이나 이런 요인들도 있겠습니다만 중국발 영향이 어제 급격하게 오연. 요건 단기적으로 봐야 됩니까? 화장품에 대한 전략은요? 화장품에 대한 이야기는 지난 9월 5일 방송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점 대비 23%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2분기 실적 발표 여파로 인해서 고점 대비 이 정도 하락을 했다면 제가 좋아하는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 정도 하락이면 슬슬 관심을 가져도 좋다. 차트상 저위험 구간, 동어 반복이라서 죄송스럽긴 하지만 늘 시끌벅적한 곳에서는 아쉽게도 차익 매물 출회가 많이 나오는 섹터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거래 대금이 적은 시장에서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이 떨어지기 마련이고 다른 쪽으로의 순환매가 이동하려고 한다면 많이 오른 곳에서 수익 실현된 자금들이 새로운 섹터로 넘어가는 구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외국인들이 선물을 1조 원 이상 그리고 코스피에서도 매수를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하나하나 체크하셔야 될 부분들은 거래 대금이 늘어나는가를 보시면서 그렇다라고 한다면 대형주가 올라가고 다시 중소형주가 올라갈 때 대형주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대형주가 현재 구간을 지지해주고 중소형주가 올라가고 중소형주가 현재 구간을 지지해주고 대형주가 다시 올라가는 거래 대금의 증가세가 일어나는지를 여러분들 한 번씩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화장품 오히려 기다렸던 분들도 조정 시에 추가 매수가 가능하다. 3분기 실적을 대비하기 좋은 섹터와 좋은 종목들을 선별할 때 화장품 섹터도 다시 한번 보실 필요가 있더라라는 말씀드리면서 선호주로 VT, 마녀공장, 삐아 그리고 거기다 더해서 플러스 알파로 APR까지도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안에서의 관심 종목까지 얘기를 해 주셔서 제가 추가적인 질문을 안 해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요. 터닝 포인트 네 번째는요. 어제 밸류업 지수가 발표됐는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어제는 못 줬고요. 특별히 좀 혼돈스러웠다는 게 당연히 밸류업 하면은 금융주가 대표적인데 KB금융이 빠진단 말이야. 하나금융지주가 빠졌단 말이야. 이게 뭐야? 어제는 포함된 것도 신한지주도 빠졌고, 그죠? 포함 안 된 것도 빠졌고, 굉장히 급락했습니다. 오늘도 반등이 오는데요. 금융주 어떻게 봐야 됩니까? 하창한 본부장님. 네, 일단은 밸류업 지수에서의 큰 수혜를 받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대표 종목군들 중에서 일부가 좀 빠졌기 때문에 좀 의미가 퇴색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좀 밸류업을 하기 위해서는 산업적으로 이제 성장을 하고 있고 기업이 실적을 잘 벌어서 잉여금으로 돼야 자사주 매입도 하고 소각도 하고 이제 배당도 하는데, 사실 밸류업 지수 안에는 그 업황이 되게 안 좋은 쪽도 꽤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겠다라는 부분에서는 좀 부담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전체적인 투심이 꺾이면 아무래도 이제 배당이 아무리 있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좀 고점에서 계속 사기가 좀 부담스러운 부분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차익 매물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된 이상 이제 개별적으로 얼마나 주주 환원 정책을 강하게 하는지 그런 것들이 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도 메리츠 금융지주가 5천억 원 정도의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또 신고가를 갱신을 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적인 환원 정책을 내야 되는데 그 기반이 되는 동력이 결국엔 실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금융주에서는 일단은 뭐 메리츠 금융지주가 그나마 이전부터 이제 주주 환원 정책 굉장히 잘했고 그 금융주 안에서도 이제 3대장 안에 들어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네. 밸류앱 지수에도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일단 이 종목을 저도 톰픽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섹터와 종목까지 쫙쫙 두 분이 얘기를 해주시니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4가지 포인트 받고요.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창한 본부장님은 SK 하이닉스를 9월 5일 날 이미 얘기를 해가지고요, 그죠? 이 상승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관심주는요? 네, 오늘은 실리콘2입니다. 최근에 화장품주들이 다시 한번 좀 박스권 상단에 올라갔다가 좀 눌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다시 한번 좀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뭐 수출입 데이터가 좋은 건 당연한 거고 이제 역직구까지 좀 수요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으면서 매년 최대 실적 최고 이제 수출 데이터들이 좀 갱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화장품에 대한 뜨거운 열기가 여전히 좀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또 말일 기준에 수출입 데이터가 상당히 좋아지는 게 이제 월 초에 반영이 되면서 상승하는 그런 패턴들이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월말 다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다시 한번 관심도를 높여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여전히 이제 미국과 일본 쪽에서 수출입 데이터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온다는 점에서 봤을 때 미국 쪽에서의 이제 이 플랫폼을 확장을 하고 있는 실리콘2 굉장히 좀 매력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소비 시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수출입 데이터는 상당히 좀 좋게 나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당분간의 연속성은 좀 지속이 될 거라는 점 그리고 기타 지역으로의 물류 창고라든지 이런 플랫폼의 확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점진적으로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수는 42,000원에서 44,000원 사이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1차적으로 목표가는 48,000원, 2차로는 직전 고점 부분인 52,000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36,000원 꼭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화장품 우리 섹터 얘기했는데 하창한 본부장님 실리콘2 화장품을 관심주로 또 하나 픽해 오셨네요. 허반석 의원님은 지난주에 한선 엔지니어링을 말씀하셨군요. 죄송하지만 저는 기억이 안 나죠. 그게 포인트 뭐였는지 잠깐만 언급해 주시고 오늘 관심주 이어가 주십시오. 네. 한선 엔지니어링이랑 네. 화성 밸브는 추석 연휴 이전부터 대왕거래 2차 로드쇼가 있기 때문에 네, 네. 일정 모멘텀을 좀 보시자라고 말씀을 네. 드렸고요. 이미 오래전부터 말씀을 드려왔기 때문에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린다라는 이야기 드리고요. 예. 오늘은 앞서서 반도체 말씀드리고 그리고 화장품주, 선호주들, 대형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왔기 때문에 오늘은 또 일정 모멘텀 가지고서 한 종목 가지고 왔습니다. 오파스넷입니다. 오파스넷 생소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트워크, 설계, 구축, 유지보수 전문 기업이고요. 주요 매출처가 한국거래소, 국방부, 그리고 보건복지부, 삼성전자, SK텔레콤, KB국민카드 등 굵직굵직한 기업들의 통신, 보안, 설계, 구축, 유지보수를 담당하고 있고요. 글로벌 네트워크 장비사인 시스코의 국내 골드 파트너사입니다. 시스코의 장비가 들어가는 곳에 오파스넷의 인력들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노인복지 헬스케어, 안전관리, 디지털 돌봄, 비대면 진료 등 여기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 여기다가 더해서 정치 인물 테마주로 엮여 있어서 지난번에도 가장 큰 상승이 나왔기도 했었습니다. 야당 대표의 결심 공판이 9월 20일 날 있었고요. 9월 30일 날 한 번 더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또 다른 정치인들에 대한 인맥, 테마주들의 수급 쏠림이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트레이딩 관점으로 여러분들 한번 도전해 보셔도 좋겠다라는 말씀 함께 드리면서요. 목표가 10,000원, 손절가 6,000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파스넷 관심주였습니다. 터닝포인트 시장 이슈와 관심주까지 헤르메스 스탁 하창한 본부장, MTNW 허반석 어드바이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수가 이거 얼마 만에 보는 우리 이런 자리예요. 53포인트 올랐습니다. 그동안 사실은 고생 많이 했는데 반도체가 역시 오르니까 이제 지수가 이제 오릅니다. 코스피 2%, 코스닥 1.6% 강세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 터닝포인트 11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변동성은 여전히 있죠. 네, 수익 좀 잘 마무리하시고요. 좋은 투자하십시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